구독, 좋아요. 자, 1부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모시고 특별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관님.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랜만에 뵀는데요. 대선 끝나고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한번 예. 먼저 인사를 간단히 좀 드려주시죠. 예, 펜앤마이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요즘 나라 걱정도 많이 하시고 특히 우리 국민의힘 당 걱정도 많이 하시고 있죠. 우리 당이 힘을 합쳐서 이재명 총통 독재, 역사상 유례 없는 무지막지한 이 독재 정권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지켜내고 또 너무 경제도 어렵고 이런데 경제도 살리고 또 우리 한미 관계도 너무 어려워서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 정상회담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 미국 대사도 아직까지 오지 않고 우리 한국의 주미 대사도 보내지 못하고 있는 외교 관계가 완전히 두절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관세 협상이나 주한 미군의 역할 재조정 이런 부분에서 중대한 한미 양국 간의 현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서 걱정이 많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뭉쳐서 일치단결해서 이 국가적 위기,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예. 오늘 이제 후보자님 나오셨으니까 직격 인터뷰니까 좀 민감한 문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먼저 그걸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다음 당에 국민의힘 당 안팎으로 이제 구구 논란이 좀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구구 세력 척결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극우라는 것이 국민의힘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극좌가 민주당에 많이 있죠. 극좌라면은 우리는 반미, 친북, 종북, 그리고 여러 가지 폭력적인 세력 이런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민주노총 위원장 같은 사람도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 지금 임명을 했고 또 반미운동 아주 선봉했었던 정청래 이런 사람도 지금 당 대표가 거의 되기 직전이지 않습니까? 예. 또 김민석 뭐 총리 이분도 뭐 미문화원 점거 사건 이런 걸로 감옥도 갔다 오고 뭐 다 반미 운동의 선봉이고 심지어는 그 김민석 총리의 형님 김민웅 목사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에 올라와 있는 거 보십시오. 예. 트럼프의 미국은 양키 제국주의의 끝판이다. 예. 한미 동맹은 제국주의 아가리에 우리를 넣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김민석 친형님입니다. 예. 김민석 그 총리의 형님 김민웅 목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집회에서 선동하면서 발언하고 또 자기 페이스북에도 써놨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재명 정권의 총리, 당대표 그리고 뭐 국정원장 이종석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예.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노총 위원장을 시켜놓고 국방부 장관도 또 방위병 출신들을 시켜가지고 이래가지고 국방이 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한미 전시작전권 또 이제 환수를 하겠다. 전작권 환수 이야기까지도 국방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한미 간의 위기, 갈등 상황에 와 있습니다. 네. 구구는 없다. 국민의힘 내부에 구구는 없다. 오히려 민주당이나 좌파진영 극좌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전한길 강사 국민의힘 입당을 두고도 뭐 민주당이 공격하는 것은 예상된 상황이었습니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일부 세력들이 전한길 강사 입당 문제를 두고 상당히 논란을 벌이고 있어요.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전한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입당 원서를 내서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해서 입당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내보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당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도 당시에 제가 입당할 때 반발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뭐 완전 운동권 중에
아주 극단적인 좌파 아니냐 이렇게 반발해서 당시에 민주자유당 당무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뭐 와서 잘 하는 편 아닙니까? 예. 그래서 너무 전한길 씨 같은 사람도 너무 이렇게 배척을 자꾸 하다 보면 똑같은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당을 하는 게 아니고 당은 무리인데 그야말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 당은 용광로처럼 온갖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로 통합해서 더 순도 높은 새로운 역량을 만들어내는 그런 국민의힘 아니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녹여서 써야 된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중에 일부 관계자들이 직접 관여한 걸로 알려진 이 후보 교체 시도라는 폭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에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대통령 선거관리위원장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당윤리위에 청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당무위의 결정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뭐 하여튼 그런 결정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은 일단은 뭐 존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윤리위원회에 다시 올라가서 어떻게 지금 징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뭐라 그러든 간에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민주주의에 정말 새로운 모범을 보였다. 그리고 저는 그때 당원 투표를 한다 그래서 당원 투표에서 그렇게 되겠느냐. 당원 투표는 당연히 지도부가 내놓은 안, 저를 사실 경선에서 당선된 김문수를 제끼고 한덕수 총리를 모셔오는 이런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라도 당 지도부가 흑백 투표식으로 찬반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당 지도부의 표가 많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그렇게 표결에 붙이고 또 결과가 그럴 것이라고 봤는데 우리 위대한 국민의힘 당원들께서는 모두 다가 이심전심으로 누가 뭐 호소한 것도 아니고 누가 뭐 부탁한 것도 아닌데 이심전심으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사실 저를 경선에서 당선된 후보가 그대로 후보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전 당원들이 투표를 해서 저를 구제했습니다. 이건 민주주의 역사에서 아마 빛나는 금자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위대한 민주주의 승리, 민주주의 실천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 자,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한번 좀 잠깐 살펴보겠는데 일종의 국민의힘은 지금 제가 보기엔 표류하는 좀 난파선 같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난 대선 때 대선에서 지긴 했지만 김문수 후보께서 41% 득표를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당 지지율을 보면 10% 후반이나 20% 초반의 여론조사 결과들이 대체로 나오고 있어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이런 평가가 많고 더군다나 국민의힘 내부가 리더십이 상당히 부족한 부재한 상황에서 동료의식도 없고 자기정치와 백가쟁명식 싸움이 재현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국민의힘 지금 내부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당 내부가 많이 분열이 되어서 부정선거가 있느냐 없느냐 또 누가 이게 우리 당에 적합하냐 아니냐 이런 논란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윤석열 대통령을 윤어게인 하자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당에서 탈당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더 이상 논의하지 말자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차분하게 좀 더 토론을 통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너가 나가라 못 나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당의 미래가 없죠. 지난번 선거에서도 우리가 이준석 우리 당 대표를 했던 분 아닙니까?
이준석 후보가 출마해가 정말 단일화가 안 됐죠. 이준석도 표를 상당한 부분 가져가 버리고 저하고 합치면은 이재명보다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눠졌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선거에서는 무조건 뭉치면 이기고 나눠지면 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뭉쳐야 된다. 그리고 또 문을 열어서 많은 부분을 당내로 입당 원서를 받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체 이제 상황을 보면 후보께서는 후보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이 지금 맡고 있는 상황이 이재명 정권은 내란 특검을 동원한 또 정권 차원에서 야만적인 이제 폭거들을 계속 자행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상당한 위기를 맞고 있는 이 동시에 이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데 이번 전당대회 때 이 당의 전투력이나 정체성, 당이 나가야 할 방향 이런 부분을 새롭게 정리하는 중요한 기회가 바로 전당대회라고 생각되는데 이 국면에 이 전당대회 국면에 어떤 방향, 어떤 점에 좀 주력할 생각이십니까? 저는 뭐 당이 화합하고 하나로 뭉쳐야 된다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근데 저 자기 반대하는 사람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그래서 혁신위원장을 맡은 분도 뭐 1차 혁신 대상이 몇 명 발표를 하고 명단을 발표하고 또 2차 몇 명 이렇게 해서 발표한 사람 다 몰아내고 나면 우리 당이 뭐 60석이 될까 말까. 그래서 소위 말하면 개헌 저지선이 100석 아닙니까?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고 이거 60석 뭐 70석도 안 되는 이런 의석으로 다 몰아내자, 다 징계하자. 뭐 그렇게 해서는 당이 좀 우리 국민들께서 원하는 개헌, 우리나라의 헌법을 지키고 이재명의 장기 집권을 위한 총통 독재 개헌을 막을 방법이 없죠. 그래서 저는 개헌 저지선 100석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107석인데 한 7, 8명만 나가버리고 나면은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는데 굉장히 심각한 위기다. 이것이 위기지. 누구를 몰아내느냐 안 몰아내느냐 이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많이 힘을 합치고 국회의원들을 더 많이 우리 당에 모으고 또 다른 지금 바깥에 있는 장외 세력이라든지 밖에 당원이 아닌 분들 당 밖에 계시는 분들도 입당을 많이 권유해서 당을 키우고 당원을 늘리고 국민의 공감을 더 늘려나가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또 입당하기 어려운 분들은 연대를 통해서 이 확대를 해나가야 된다. 우리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누구를 자꾸 몰아내고 서로 싸우고 이것은 우리가 독재 정권을 이겨내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재명 현안 문제 좀 몇 가지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중국 전승절에 우원식 의장, 국회의장이 대참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이재명 자신은 뭐 참석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내부적으로는 갖고 있는데 우원식 의장을 대참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중국의 전승절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하고 6.25 때는 적국 아닙니까? 네. 우리 인민군들이 여기 들어와 중국 인민해방군들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고 뭐 자기들은 의용군이라고 그러지만은 사실 중국 군인들의 참여 때문에 우리가 통일도 안 되고 다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다시 휴전선으로 분단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이 전승절을 한다. 전승절에 우리가 가야 될 이유가 있느냐. 중국이 우리의 동맹도 아니고 또 중국의 전승절에 뭐 총리가 간 적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더구나 지금 미중 패권이 아주 민감한 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회의장이 그럼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가서 서 있다. 그것이 한미 동맹을 강화시키겠는지 한미 동맹에 불필요한 많은 오해와 갈등을 더 증폭시킬지 생각해 보면 답은 아주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최근에 이제 우려스럽게 발생한 사건이 북한의 핵폐수 문제인데
이 핵폐수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뭐 10곳 정도의 형식적인 조사를 마치고 이상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엊그제 새롭게 나온 사항이 북한의 핵폐수 관련 조사는 나듐과 플루늄 핵심 물질 조사가 사실 검사 대상에서 빠졌다. 이게 알려지면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안전위원회나 해수부에서도 추가 조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과거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와 관련해서 대비해보면 너무나 다르게 지금 이재명 정권이 북한 핵폐수 문제에 대해 대처하고 있는데 이 이재명 정권의 이런 북한 핵폐수 문제에 대한 대처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기본적으로 핵 방사능 오염 물질 핵이라는 것은 북한의 핵이나 일본의 핵이나 중국의 핵이나 핵은 똑같은 핵이고 똑같은 방사능이죠. 인체에 해롭기는 똑같은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제일 가까운 북한에서 이 평산 우라늄 공장의 폐기물 흘러나와서 우리 강화도인데 예성강을 통해서 강화도까지 왔다. 이거는 우리 바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먹는 뭐 조기든지 뭐 여러 소금 모든 부분에 바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좀 더 객관적으로 후쿠시마는 사실 동해가 아니고 저 태평양 쪽의 방향인데 후쿠시마 원전 배수 그런 것 이상으로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우리 국민들의 인체 건강에 해롭지 않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왜 북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하고 이렇게 쉬쉬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또 쇠쇠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아주 이거는 절대 안 된다고 가서 단식 투쟁도 하고 뭐 지금 일본을 방문해서 그동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뭐 방류 반대 이래서 얼마나 많이 시위도 하고 소란을 많이 일으켰습니까? 그러면 이게 상당히 안 맞잖아요. 똑같은 핵폐수인데 핵폐수라면은 그게 어느 나라 핵폐수든지 간에 우리 국민에게 미칠 수 있는 건강 상의 문제 이거 같이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평하고 동일한 잣대로 이걸 검증하고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관세 협상 문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최대 현안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인데 미국에 번번이 갔다가 지금 빈손으로 돌아오고 있는 협상단의 모습을 좀 보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 유성락도 그렇고 빈센트 재무장관과 2+2 협의를 했다가 회담조차 못하고 인천국제공항에서 돌아온 구윤철 부총리 지금 그런데 이 이재명 대통령은 관세협상 대책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있는 걸로 계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사라졌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본과 유럽은 관세협상을 지금 타결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의 관세협상 지금 대처 어떻게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가 모든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는 네. 트럼프의 거의 단독 결정권을 가진 강력한 대통령이라고 봐야 됩니다. 무슨 상무장관이다 누가 다른 장관들 선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한미 간에 있는 관세의 최종 결정자는 트럼프입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 대통령 사이에는 아직까지 정상회담을 못 했잖아요. 예. 일본하고는 정상회담도 하고 뭐 유럽하고도 하고 이랬는데 우리는 정상회담 자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주한 미국 대사가 아직 안 왔습니다. 없습니다. 공석이고. 예. 또 우리나라의 주미 한국 대사도 공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장 중요한 대사라는 것은 바로 대통령을 대신하여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으로 맡아 있는 그런 대사가 양쪽이 다 공석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그 협상 당사자가 그 미국의 당사자들하고 여러 번 만나서 외교라는 것은
뭐 문서도 중요하지만은 안면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로 얼마나 친숙하냐, 서로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서로 얼마나 잘 좀 부족한 부분들은 인간관계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게 외교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안면이 잘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지도 못하고 정상회담 안 될 뿐만 아니라 대사도 없고 양쪽 다 없고 또 여기서 뭐 누가 간다 이렇게 하더라도 누가 가든지 간에 거기서는 사실 생소합니다. 서로 얼굴이. 네. 생소하기 때문에 처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이재명 대통령이 한 번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한 번 가지고 또 될 문제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외교 관계 자체가 기본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다. 한미 외교는. 거기다가 문제가 지금 그것만이 아니고 지금 계속 반미 발언을 국무총리 김민석도 미 문화원 점거 사건 관계돼 가지고 다 유죄 판결도 받아서 관계되었던 사람이고 또 민주당의 당대표 한다는 정청래 이 당대표 후보도 사실 지금 건대 사건 반미 운동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유죄 판결 받았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민주당의 주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이 민주당의 기본 성향이 반미적인 사람들이 지도부가 너무 많다. 그리고 이종석 같은 국정원장이나 뭐 정동영 우리 통일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전부 그 성향이 미국과 우호적인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민석 총리의 형님 김민웅 목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 미국서 목회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요즘 와가지고 촛불 시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페이스북에서 나온 글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은 양키 제국주의 끝판이다 이런 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트럼프 보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면으로 양키 제국주의 끝판이다. 야, 이런 이야기를 총리 형님이 이런 이야기 해서 과연 트럼프가 이거 모르겠냐? 설마 모르겠지? 총리 형님이 이런 이야기 하는데 여기서 잘해보자. 나와 있네요. 예. 김민석과 김민웅의 그 형님. 현재 사진이네요. 예. 네, 친형님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본인은 미 문화원 사건으로 감옥 갔다 오고 그 형님도 저렇게 이 트럼프의 미국은 양키 제국주의 끝판이다 이런 소리하고 한미 동맹이라는 건 제국주의 아가리에 우리를 집어넣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거 페이스북에 아예 글을 썼어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이런 말을 하는 그 총리 형님과 이런 총리, 야 이런 사람들이 과연 트럼프하고 관계를 좋게 할 수 있겠냐.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국익을 위해서 이런 말 하고 싶어도 좀 참아야지. 이런 이야기 다 말해놓고 페이스북에 글까지 써가지고 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자, 앞서 이제 정청래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문제 한번 연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당의 당권 주자로 정청래와 박찬대가 지금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당사자들이 여러 가지 아주 강경한 입장, 극단적인 발언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내란 세력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국민의힘 위원정당 해산도 추진하겠다. 뭐 특정 의원들이 체포 동의안이 올라오면 뭐 통과시키겠다. 특히 내란 세력 척결과 이 국민의힘 위원정당 해산 문제는 바로 이제 국민의힘 문제와 직결되는데 당 대표가 되시면 이 문제 어떻게 맞설 계획이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말로는 여야가 협치를 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또 실제로는 내란 정당 아니냐. 내란 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하자. 거기 또 국회의원 45명을 아예 국회에서 제명하자는 결의안을 박찬대 후보가 또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뭐 대화는 고사하고 뭐 너 죽어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너 죽어라는 사람하고 또 한쪽으로는 대화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양면성, 이중성, 가면을 쓰고 진짜 양의 탈을 쓰고 안에 늑대가 다 잡아먹겠다 하는 이런 식의
이런 본 모습이 민주당 아니냐.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10년 동안에 북한에 돈 갖다 준 것이 8조 원이나 돼요. 그래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서 4억 5천만 달러를 불법 송금해서 박지원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감옥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때 다 여러분 대북 송금, 불법 송금 다 아실 겁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에 쌍방을 통해서 100억을 갖다 줘서 그 부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지사든 이화영 씨가 바로 7년 8개월 실형을 받고 형이 확정됐어요. 대부분까지 확정돼서 지금 감옥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북 관계를 불법적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에 돈을 갖다 주지 말라는 것은 유엔의 제재 결의안의 핵심적입니다. 현금 갖다 주면 절대 안 되는 게 1번 바로 제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금을 이렇게 많이 갖다 줘서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그동안에 민주당은 북한이 절대로 핵을 개발할 리가 없다. 그건 김대중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 전부 다 그렇게 했습니다. 핵 개발할 리가 없다 그러는데 지금 북한에 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럼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당 해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본인부터 먼저 해산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을 해산하든지 해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노동부 장관도 하셨으니까 그 관련된 분 좀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과 또 노동부 장관 시절에 김문수 장관 하면 가장 윤석열 정부의 업적 중에 쭉 리스트를 뽑아보면 그 중에는 아마 노동개혁, 노조개혁 문제가 중요한 또 성과로 남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이제 물론 이제 폭력적인 폭력 성향을 띠는 여러 노조의 정상화 문제도 있었지만 특히나 이제 회계공시 제도를 통해서 노조의 투명성, 회계 투명성 이런 문제를 상당히 제도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만들어낸 성과가 있는데 지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장관으로 임명된 후에 이 노조법 2, 3조 개정 문제와 노조 회계공시 제도 이거 폐지를 하겠다는 절차 상황에 좀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민노총이 또 상당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회계공시라는 거는 너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조합원들이 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얼마 받아가지고 언제 어디에 지출했는지 이것을 모두 다가 알 수 있게 공시해라는 것입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공시를 안 하면은 연말 정산해가지고 세금 환급할 때 안 해주는 겁니다. 네. 만약 노동조합의 조합비 낸 것을 공시를 하면은 다 볼 수 있게 공개하면은 그만큼 나중에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고 안 하면 안 해준다는 겁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노동조합이라고 무슨 특별하게 나는 공시도 안 하고 그냥 돈만 받아가 아무데나 쓰든지 그거 아니면 시위하는 데 쓰든지 집회하는 데 쓰든지 어떻게 다른 비리 부정도 그동안 많이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거 공개 안 해도 나중에 조합비 낸 조합원들한테 세금을 국민의 혈세입니다. 혈세를 돌려주자. 이건 말이 안 맞죠. 그래서 당연히 공시하고 또 그것이 투명하게 쓰여진 범위 내에서 세금을 환급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거 지금 90% 이상이 다 해가지고 정착이 다 돼 있는데 이걸 또 다시 뒤집어가지고 회계공시제를 없애자.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노조라고 해서 무슨 특권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노란봉투법에서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제한하자. 이거 말이 됩니까? 불법 파업하면 그건 당연히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상으로도 엄벌을 받아야 맞는데도 불구하고 노조니까 이거는 불법 파업을 해도 손해배상 소송에서 면제해달라. 이런 거. 이게 노란봉투법 아닙니까? 이게 정말 위험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노조회계 공시는 너무나 기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부분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늘 대담 특별 인터뷰 중에 전하지 못한 얘기나 이제 전당대회가 차근차근 이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8월 22일이니까
한 25일 정도 지금 남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메시지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다 우리가 뭉치지 않으면은 이 이재명 총통 독재를 막아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흩어지면 이건 우리가 죽고 뭉치면 산다. 뭉쳐야 이기고 흩어지면 진다. 이거 이번에 대선에서도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 이준석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단일화했다면 훨씬 더 승산이 높아졌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자꾸 나눠져 가지고 우리 표가 여기저기 조금씩이라도 다 흩어진다면 이 분산, 분열 이렇게 돼서는 절대로 뭉치지 못한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도 지킬 수 없고 또 우리 국민들을 지킬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철저하게 뭉치고 또 더 많은 당원들을 입당을 해서 모시고 또 입당 안 하시는 분들하고는 바깥에 다른 여러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이재명을 반대하는 반 이재명 연대 연합을 통해서 반드시 이재명 총통 독재를 막아내는 것이 이 시대 우리들의 사명이 아니냐 이렇게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들에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특별 인터뷰 김문수 후보 이번 당대표 후보 특별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님, 여러 가지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 구구 논란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많으니까 보다 좀 신속하고 빠르게 입장도 내주시고요. 또 당원들의 여러 가지 또 지지층들이 어떤 의견을 많이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유념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런 의견도 함께 하시면서 빠르게 진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